안녕하십니까?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온 내과의사 강보균입니다. 이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어난 걸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데 낮에는 자꾸 졸리고 기운이 없으시죠?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챙겨 먹는데도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요. 혈압 수치, 혈당 수치에 따라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견디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오신 여러분,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증상들 그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과 함께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회복의 가능성을 깨우는 작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어렵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믿기 어려우시더라도 오늘만큼은 끝까지 이 영상에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건강의 비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릅니다. 식초요? 그냥 요리에나 쓰는 그 신식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엌 천장에 흔히 두고 김치 담글 때나 무침할 때 살짝 넣는 바로 그 식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식초가 우리 몸의 혈당, 혈압, 간장, 심지어 뼈 건강까지 놀랍게도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외 연구들과 저의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들이 이 평범한 식초의 놀라운 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 발효된 식초, 예를 들면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같은 것들은 약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세트산, 그리고 다양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북돋아 줍니다. 게다가 식초는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 지방간, 변비, 불면증, 그리고 체중 관리에까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이미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진짜 좋은 방법이고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초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복 혈당이 180이나 나왔습니다. 약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약은 이미 여러 가지 드시고 있는데 또 늘려야 한다니 걱정이 앞서지요. 저도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는 환자들께 비슷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당뇨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눈, 신장, 발끝, 심지어 뇌졸중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초 한 숟가락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15분 전에 식초를 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상승이 25에서 30%나 줄었습니다. 심지어 인슐린 감소성도 크게 좋아졌죠.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결과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시던 72세 어르신이셨습니다. 식초를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딱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약을 먹는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니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셨죠. 그럼 식초는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둘째,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속도를 줄입니다. 불필요한 당 생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셋째,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용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양 식전 식초 12큰술이 적당합니다. 시간 식사하기 1020분 전에 드세요. 방법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종류 사과식초, 현미식초 등 자연 발효 식초가 이상적입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약의 효과를 보조해주는 좋은 습관일 뿐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전 물 한 잔에 식초 한 숟가락 넣는 습관. 단 10초의 수고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당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실마리를 오늘 여러분 부엌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혈압계부터 찾는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150이네. 아이고, 왜 이렇게 높지?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오르네. 이 숫자 하나에 따라 기분이 들뜨기도 하루가 불안해지기도 하죠.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통증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그 결과는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체념하곤 하시지요. 하지만 저는 50년 가까운 진료 경험을 통해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끌어내는 가장 간단한 도구, 바로 식초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세트산은 산화질소라는 물질 생성을 도와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꽉 조여있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리듯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몸속 염분 배출을 촉진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효능이지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1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드셔온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식초를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170, 100에서 145, 85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 중이던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초를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양 하루 총 3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로 나눠 드세요. 방법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활용 소금 대신 식초로 채소, 절임을 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혈압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좋은 생활 습관의 보조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식초를 통해 혈관이 서서히 회복되면 그 변화는 혈압 수치뿐 아니라 피부, 머리, 손끝, 발끝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드시는 밥 한 숟가락에 식초 한 스푼을 곁들이는 작은 실천이 병원에서 약을 줄이는 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약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삶으로 작은 식초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관을 그리고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통증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지만 정작 아플 때가 되어서야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곳들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간, 신장, 위장입니다. 이 장기들은 우리가 숨쉬고 먹고 움직이고 쉬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기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우리는 너무도 자주 놓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자주 피곤하고 옆구리나 복부에 묘한 통증이 있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이나 신장, 위장이 지쳐있다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가의 영양제나 복잡한 치료를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 한 숟가락의 힘을 빌려 이 조용한 장기들에게 쉼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은 몸속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공장입니다. 술, 약물, 가공식품, 환경호르몬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독성 물질을 하루 24시간 내내 처리하느라 과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말산과 구연산, 항산화 물질이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지방간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이미 해외 논문에서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지방간 진단을 받고 3개월간 매일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신 결과 경증 수준으로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 정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제 신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장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20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소변을 알칼리화시키고 신장 결석 형성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크레아티닌 수치 안정화에 도움을 주며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진은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신장 기능 지표에서 7% 이상 개선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일이 잦아집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도와 소화효소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식초 안의 유산균과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줍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소화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현미식초를 하루 2번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신 지 2주 만에 확연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식후 답답함이 사라지고 소화제가 필요 없어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간 건강을 위해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하루 2에서 3큰술 분량을 나누어 드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위장 건강을 위해 식사 중에 소량의 식초를 음식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단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식초 농도를 더 낮추고 반드시 식사 중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 신장, 위장은 우리 건강을 조용히 지키는 장기들입니다. 식초는 이 장기들에게 잠깐의 휴식과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작은 습관 하나가 오히려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초 한 숟가락의 건강 루틴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날 있으셨나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쉽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아침. 오랜 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결국 허탈하게 물만 내리고 나올 때의 그 기분. 저도 환자분들께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하루라도 안 나오면 너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찜찜해요. 약 없이는 화장실에 못 갑니다. 이처럼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기분도 가라앉고 입맛까지 없어지죠. 그리고 이런 날들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의존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지고 몸은 스스로 배변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변비는 약이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식초는 왜 변비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유기산과 좋은 균이 장 속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식초는 이 균형을 맞춰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둘째, 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식초에 포함된 산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사과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쉽게 해줍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께서 20년 가까이 변비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이젠 약 없으면 사흘은 못 가요 하시던 분이셨죠. 제가 사과 식초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꿀 한 작은술을 타서 드시라고요. 식사 때마다 채소 위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것도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변비약을 안 먹었는데도 하루도 안 거르고 화장실을 가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비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꿀 한 작은술 섞어 마십니다. 식사할 땐 채소 위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세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너무 쉬지 않도록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사 중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정말 다르게 펼쳐집니다.
화장실을 나올 때 웃는 얼굴로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건강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오늘 아침 식초 한 숟가락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오랜 시간 화장실에서 고생하셨던 그날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한참을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다가 밤을 지새우게 될까요? 어르신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밤에 눈은 말똥말똥한데 아침만 되면 졸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자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회복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삶 전체가 힘들어지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잠들기 전 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여기서 잠시 식초와 수면이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사실 식초에는 불면증 개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식초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즉, 숙면에 필요한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셋째,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수면 중 저혈당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현상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남성 어르신이셨는데 10년 넘게 수면제를 안 먹으면 2시간도 못 자요 라고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렸죠.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드시라고요. 그분 2주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수면제 없이도 5-6시간 푹 자요. 눈 뜨면 머리가 맑고 기운이 나요. 그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던 걸음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면증 완화를 위한 식초 활용법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잠자기 30분 전 방법.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주의사항, 속이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셨을 때 스르르 눈이 감기고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하게 잠이 드는 그 느낌 기억나시나요? 그 평화로운 밤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부작용 없이도요. 단지 식초 한 숟가락과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몸이 달라지고 잠의 질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체중계 위에 올라가실 때 숨을 한번 고르고 계시진 않나요? 어제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왜 늘었지? 나이 드니 살이 잘 안 빠지네.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살찌는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듯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면서 체중이 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운동 없이도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방법, 바로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2세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걷는 것도 힘들고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살은 자꾸 찌고 식욕은 줄지 않고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식초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매 식사 15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시기, 그리고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식사 속도만 조금 줄이고 저녁만 가볍게 조절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살이 4kg나 빠졌어요. 옷이 헐렁해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숨도 덜 차고 계단도 덜 힘들어요.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꿔준 것이죠. 그럼 도대체 식초가 어떻게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까요? 첫째, 식초는 포만감을 높입니다. 식초를 마시면 위의 음식물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더 오랫동안 배가 부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식이나 과식이 줄어들죠. 둘째, 식초는 지방 저장을 막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세트산의 효과입니다. 셋째,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우리 몸이 지방을 덜 저장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몸은 덜 먹고 잘 쓰고 덜 저장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중 관리를 위한 식초 활용법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식사 15에서 20분 전 방법.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타서 마시기. 타이밍, 특히 저녁 식사 전이 효과적. 식사 팁, 식사량은 그대로, 속도는 천천히. 식초 드레싱을 채소나 샐러드에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절대로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식초 하나만으로 마법처럼 살이 빠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식초를 일상의 작은 변화로 생각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식사량을 줄여도 살이 안 빠진다는 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작은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체중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 식사 전 따뜻한 식초 물 한 잔, 하루 3번의 작고 부드러운 실천. 그 속에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선, 점점 옅어지는 피부색에 깊은 한숨이 나오시진 않나요? 예전에는 맑고 탱탱했던 피부가 어느 순간부터 탄력을 잃고 기미와 잡티가 자꾸 늘어나고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느낌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욱신하고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깜짝 놀라고 엑스레이 사진에서 골다공증이란 말을 들었을 때의 불안함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엌 속 식초 하나로 겉은 맑아지고 속은 튼튼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함께요. 먼저 피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식초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는 천연산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표면의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한층 더 환해지고 새로운 세포가 잘 자라게 되죠. 또한 식초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색소 침착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식초는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면 피부 트러블이 줄고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겉보다 속에서부터 좋아지는 진짜 피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음은 뼈 건강입니다. 여러분, 뼈는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강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이 너무 산성화되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식초는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여성분들께 식초는 뼈 건강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발효식품을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 발효된 식초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는 점 주목할 만하지요. 그렇다면 피부와 뼈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큰술 타서 마시기. 식사 중 식초 드레싱을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 활용하기.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식초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피부 혈색 개선에 도움. 외용법, 물 5에 식초 1 비율로 희석해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가볍게 닦아내면 각질 관리에 도움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드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 습관. 겉으로는 피부를 맑게 하고 속으로는 뼈를 튼튼히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잘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데 병원에서는 큰 병은 아닙니다 라는 말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속적인 피로, 그리고 그 피로를 덜어내는 자연스러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역시 부엌 속 식초입니다. 피로는 단순히 기운이 없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신체의 에너지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 속에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 우리 몸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식초는 바로 이 젖산분의 작용을 도와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쌓여있는 젖산을 줄이고 근육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미네랄 중 하나인 칼륨이 풍부한데요. 이 칼륨은 근육 경련을 줄이고 신경 자극을 원활하게 전달해 몸의 전반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저녁만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엔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바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초를 식사에 조금씩 넣고 마시기 시작했더니 저녁 시간에도 책을 읽고 손주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분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피로 회복을 위한 식초 활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드세요. 여기에 꿀을 한 작은술 더하면 기분도 달콤해지고 피로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몸이 가장 무겁게 느껴질 때, 예를 들어 오후 3시쯤 식초 희석물을 마셔보세요.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하루 한 번 가벼운 산책 후 식초 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더 쉬워집니다. 단, 공복에 드실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속이 쓰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힘이 빠지는 날도 많고 마음이 지치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몸에 작은 응원 하나, 식초 한 숟가락이 여러분께 에너지와 생기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기운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피로는 회복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저녁이 되어도 활기차고 아침이 가볍게 느껴지는 하루, 식초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날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게 된 이유 무엇이었나요? 무릎이 아프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혈당, 혈압 걱정에 매일 아침 수치부터 확인하게 되는 삶. 이제는 나이 탓이려니 이런 몸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상, 단순히 식초라는 식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식초,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그 습관 하나로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간과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잠이 오고 살이 빠지고 피로가 줄고 피부와 뼈가 건강해지고. 믿기 어려우셨죠? 하지만 수십 년간 내과 의사로 살아오며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변화를 지켜본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초 한 숟가락의 힘은 놀라울 만큼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노화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에 몸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노후라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부엌 구석에 놓여있던 그 평범한 식초병 하나가 이제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비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식초를 통해 스스로를 더 아끼고 더 돌보며 더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게 될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식초는 혈당을 최대 30%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간, 신장, 위장 건강을 돕고 해독 작용을 강화합니다. 변비를 자연스럽게 개선합니다. 잠을 깊고 안정되게 도와줍니다.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식욕을 조절합니다. 피부를 맑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피로를 회복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기적처럼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 이상 매일 식초를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85세입니다.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이 영상을 만들며 더 많은 분들과 건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매일 반복하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약보다 강한 습관, 작지만 확실한 습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습관, 그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식초 한 숟가락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녀, 친구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하고 활기찬 노후를 함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의사 강보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